아, 자, 미적분센 C단계 급수 2단원 파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문항들 같은 경우에 부분 분수, 이항 분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쓰입니다. 속어 형태요. 그래서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봅시다. 259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초항의 값 그리고 나서 점화식의 점화 관계를 주었어요.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이요.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급수요. 얘의 값 좀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n 플러스 2분의 an 이라고 불리는 것을 구해내셔야 돼요. 일단 얘네들이 n에 관한 식으로서 내가 구할 수 있어야 해. 그럼 볼게. 지금 나는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점화식을 주었으니 내가 이 식에다가 n 대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우리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 am 플러스 2와 am 플러스 1에 대한 관계요. 그러면 결국 am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n 대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금 am 플러스 1을 an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화 관계를 주었으니 호로록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결국 a의 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루트의 n 플러스 1 거기에 곱하기 루트 n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했던 am 플러스 2분의 a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다시 갖다 쓰게 되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기존에 있었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가져다 쓸 것은 am 플러스 2분의 an이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시면, 이 모양새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또 부분분수거든요. 바이 a 곱하기 b분의 별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나는 분해를 하게 되면 b-a분의 별이요. 그리고 나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이 식을 조작을 해보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이요. 그러면 걔는 얘랑 소거가 되면서 결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거분의 1 마이너 뒤에 거분의 1이요.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거가 되는 거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게 되면 소거요. 그러면 결국 나보고 급수를 구해달라는 건 부분합 SN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리미트 연산만 취하면 되니 나열합시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갖다 붙여야 되겠죠. 2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 나는 소거되는 규칙을 보고 싶고 삭제 둘 다 죽는 순간인 유유의 순간이요. 그래서 살고 죽었습니다. 반대되게 뒤에 것은 죽고 살고요. 그래서 맨 뒤에 끝번째 n번째 항을 갖다 쓰게 되면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게임은 끝났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를 취하는 거니까 리미트 연산을 취하는 거니까 결국 살았던 얘도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선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나 남는 거 얘요.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260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해봅시다. (260) 두수열 AN, BN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나한테 원하는 건 리미트 AN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가조건이요, 2배 AN-BN은 3보다 작다. 내가 원하는 건 극한값 AN이요. 그래서 주어진 이 대소를 A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A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작대요. 누구보다요? 2분의 3 거기에 더하기 BN보다는 작다예요. 난 지금 AN을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구하는 것이 리미트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줬고 거기에 양변에 다시 더하기 BN 했습니다. 나요 2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N은 다시 크대요. 누구보다? 3n제곱 마이너스 2보다요. 그러면 n이 자연수의 세상 속에선 얘는 양수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분모 분자가 아닌 양변을 2n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AN은 뭐보다 크다가 나와요? 2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보다는 큽니다 라는 요 AN에 대한 대소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다라는 조건 보시면 급수가 수렴한 됩니다. 알파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급수가 수렴하면 내가 이용해야 되는 개념은 이 알파라는 값이 뭐든 간에 급수가 수렴하니 그러면 리미트 BN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다라는 조건입니다. 근데 나 AN에 대한 AN이 정확하게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한 대소를 주면서 이 극한값을 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죠. 양변에 리미트를 씌우고 나서 양 사이드에 대한 극한값이 같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2차. 그래서 나에 대한 극한값 2분의 3이요. 그리고 나서 나는 2분의 3으로 수렴해요. 나도 0으로 수렴해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 더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0이요. 그래서 나도 2분의 3이요.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있어서 나 가운데 낀 AN에 대한 극한값도 2분의 3입니다. 네,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문항이었습니다. 261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261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항상 시작은 1이 아니라는 거,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주의해 주시고 n은 2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항부터 무한히 더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요? 9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8 그리고 an제곱 플러스 216 이 급수는 b라는 극한값을 갖는데요. 그때 5b-a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보죠. 급수가 수렴한대요. 급수가 수렴. 나 급수가 수렴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 0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요 이 동그라미 칠하는 이쪽 부분에 대한 극한값이 빵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급수가 뭐 할 수 있어요? 수렴하실 수 있죠. 그럼 난 생각하는 거예요. 2차예요. 2차분의 2차.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비인 9분의 a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의 값은 뭐다? 0이다. 네, 구했어요. 나 0이에요. 그럼 답 자체는 결국 5b의 값을 구하는 거, 즉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호로록 an제곱을 지워주시고
나 인수분해가 되니 봤더니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 2부터 무한대까지 나요. 주황색 부분 분모를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3n-4, 3n 플러스 2 이렇게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되죠. 괜찮습니까? 거기에 216이요. 그러면 여전히 또 부분분수입니다. 나는 부분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너를 이항분리로 처리를 하게 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게 되면 6분의 216이요. 그래 놓고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나 상수는 밖으로 뺐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3n-4분의 1 거기에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항분리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부분합을 계산하는 거니 난 n번째 항까지 합을 나열한 다음에 소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미트 연산자로서 그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 대신 2부터 대입합니다. 얘는 이따 처리해 주시고요. 가로 치시고 2를 대입하게 되면 가로 2분의 1 빼기 2를 대입하면 8분의 1이요. 거기에 더하기 다시 n 대신 이젠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5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요. 하나하나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1창의 개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공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씩 더해 나갑시다. 뒤에 있는 것도 3씩 더해 나갑시다. 3을 더해 나가면 8분의 1 마이너스 14분의 1 더하기 3씩 더하게 되면 11분의 1 마이너스 17분의 1이요. 이런 식이요. 마지막 한 번 더 더했다라고 한다면 14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 점점점 갈 텐데 뒤에 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죠? 어차피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소거형이었어요. 꺼져 그리고 나서 꺼지세요. 꺼져주세요. 둘 다 죽는 유유의 순간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죽었다면 그리고 또 한 번 살고 죽고 유유의 순간이 왔으면 뒤에 것은 반대되게 죽고 살겠지만 그 사는 녀석이 n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맞출 때는 여기다 리미트 연산을 씌울 것이고 그 앞에 있었던 6분의 216이요. 그래서 36을 곱하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리미트 연산을 만나게 되면 어차피 0으로 수렴할 테니 그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쓸 필요는 없이 바로 답을 맞추겠습니다. 결국 그 수렴하는 b에 대한 극한값 자체는 b는 36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요. 그렇다면 36 곱하기 통분하시면 몇이 되는 거죠? 10분의 7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5b의 값이 답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나 5b를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5b는 여기다 곱하기 5를 하시면 되니까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36 곱하기 2분의 7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8 곱하기 7 그래서 126이요. 네, 이렇게 b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었어요. 별로 어렵진 않고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부분 분수를 잘할 수 있니 없니를 물었던 문항이었습니다. 262번 합답형 참거짓 문제. 봅시다. 262 두수열 AMBN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단 알파 베타는 실수입니다. 기억을 못게요. AN이 BN보다 크다면 이고 급수가 수렴한대요. 내가 수렴하면 즉 알파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때 BN이도 수렴합니까?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AN이라는 수열을 그냥 빵빵빵빵빵 이렇게 가는 수열이었다라고 치고 BN이라고 불리는 수열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값을 갖는 것도 우리는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수렴의 두 가지 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값 또는 어떤 값에 한없이 다가간다. 이것이 수렴이고 수렴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발산이라고 부르죠. 네, 둘 다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2로요. 모든 항은 마이너스 2보다는 0이 크니 모든 항 AN이 항상 BN보다 큽니다. 그런데 0을 무한히 더한다면 그래도 뭐인 거죠? 0으로 수렴해요. 하지만 마이너스 2를 무한히 더한다면 즉 BNE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 BNE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발산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2를 무한히 더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 자체는 그냥 거짓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레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니은 문항 보죠. AN이 BN보다 항상 크대요. 이면서 급수요. 둘 다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알파가 베타보다 큽니까? 그 수렴값 AN에 대한 수렴값이 BNE에 대한 수렴값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증명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갈게요. 급수도 결국은 시그마입니다. 무한히 더한다는 기호죠. 끝이 없을 때까지 더해라. 끝이 없는 세상이요. 하지만 합의 기호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시그마라는 연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 연산자 중에서 덧셈 뺄셈 연산에 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죠. AN-BN 결합이요. 분해되어 있는 것을 결합하여도 상관없고 결합되어 있는 걸 분해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 수렴에 수렴하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한번 나열해 보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급수라는 건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a1 더하기 b1이요. a1 마이너스 b1이요. 더하기 a2 마이너스 b2요. 더하기 세 번째 항 마이너스 p3이요. 점점점 끝없이. 허나 문제에 걸려있는 조건 자체가 모든 항이 bn보다 an이 크다는 거예요. 모든 항이요. 그럼 나 양수요. 나 양수요. 나도 양수요.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죠. 양수들을 무한히 더해도 양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니 알파는 베타보다 큽니다. 네,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이젠 디귿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디귿. 나 수렴합니다. 수렴하고 수렴해요. 그 극한값을 알파, 그 극한값을 베타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너한테 묻는 것은 리미트 AN 극한값의 대소 좀 비교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죠. 그럼 결국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를 1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를 5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뭐다? 0이다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즉 네가 1억이든 5든 간에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나도 0이요? 나도 0이라는 거죠. 0이 0보다 크다요. 거짓이죠? 그래서 나는 거짓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이 있잖아요. B단계
우리는 네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101010 010101 또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가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발레 잠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수열의 구조죠.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다시 한번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진 문제를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63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6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준 원이 있습니다. 중심은 2n n 플러스 1,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있대요. 그러면 x 좌표 자체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의 자연수는 1이니 y 좌표 또한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 원은 누구랑 만날 수가 없죠? x축, y축과 접하거나 만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원을 그려볼게요. 호로로록 나예요. 나 중심 2n, n 플러스 2라고 하여 x축과 y축과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원점 0에서 그은 원 CN의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PNQN이라고 하자. 네,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두 개죠. 그래서 나 호로록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릴 수가 있고, 그때 우리들의 접선의 기울기 자체를 하나를 PN 또 나 하나의 접선의 기울기를 Q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는 또 급수의 값을 구해달래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pn-1 2qn-1 이 급수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죠. 가장 중요한 거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지름 보조선을 갖다 그으면서 무슨 표시한다? 수직 표시한다요. 그러면 나는 일단 PN이와 QN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내야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원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한 핵심 내용 자체가 접선과 즉 직선과 점 사이의 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같습니다. 요것은 원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많은 활용도를 갖는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 나는 이 접선, 두 개의 접선의 이름을 한 방에 표현하기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y는 mx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개의 접선을 한 방에 그냥 y는 mx,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의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y-mx는 0이라는 이 직선과 중심이요 2n, n 플러스 1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1과 같다는 예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옵니다. 루트분의 절대값은 반지름의 길이 뭐랑 같다? 1이랑 같다. 이렇게 세팅하면서 각각 개수의 제곱이 와요. 1 더하기 m제곱 그리고 y 대신 m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m x 대신 2n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양변 제곱 들어갑시다. 양변 제곱이요. 양변 제곱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과 같으니 이 자체를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제곱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의 제곱이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요. 앞에 거 제곱했어요. 우리 둘이 곱한 다음에 2배요.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2배에 m이라고 갖다 붙이고 m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붙일까요? 마이너스 2배에 m 플러스 1 그리고 m 거기에 곱하기 2n 그래서 여기다 4n이라고 갖다 붙일게요. 얘랑 곱한 다음에 거기에 2배니까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제곱하시면 4배에 n제곱 m제곱이요. 이것이 절대값 안을 제곱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둘이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시면 결국 루트가 바뀌어져서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네, 정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쁘게 m에 관한 나 주어가 m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이건 누구에 관한 식이니? 나 m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 m에 관한 2차식 형태로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 시작하시면 4n제곱 마이너스 1의 m제곱 m에 관한 2차 항이요. m에 관한 1차 항이요. 나요. 갖다 붙이시게 되면 마이너스 4n m 플러스 1의 m 거기에 더하기 상수항이요. 나 n 플러스 2요. 는 0 이렇게 m에 관한 2차식입니다. m이 누구라고요? 기울기라고요. m 자체는 기울기를 미지수 놨죠. 그럼 결국 이 m에 관한 2차식인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pn과 qn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pn, qn이라고 놨으니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오셔야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갑시다. pn 더하기 qn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결국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4n제곱 플러스 4n 그래서 4n 그냥 n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쓸게요. 두근의 곱이요. pn 곱하기 qn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2요.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산 과정이 약간 귀찮을 뿐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스페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원이 나왔구나. 접선에 대한 이야기. 그 접선의 기울기를 PNQN이라고 놓자.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기울기 몰라서 mx라고 세팅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그 식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서 m에 관한 2차식을 만들고 m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울기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 계산 과정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럼 결국 나보고 얘를 구하라고 해요. 다 지울게요. 결국 정계를 하시면 나보고 구하라는 건 전개 들어가겠습니다. 4배의 pn, qn 거기에 마이너스 2배의 pn 더하기 qn 그리고 플러스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대입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 들어갑시다. 여기다 4배를 곱합니다. 그러면 나 4n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4배를 곱하시게 되면 그냥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4n 제곱 플러스 8n 거기에 마이너스 2배요. 마이너스 2배 통분되어 있으니 그냥 통분된 상태로 갖다 씁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8n 제곱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8n이요. 거기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요. 그러면 플러스 1도요. 그냥 통분해서 갖다 씁시다. 플러스 1 자체도 나도 플러스 1도 그냥 4n 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요.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4n 제곱 4n 제곱 8n 제곱에 마이너스 8n 제곱 꺼지시고 플러스 8n 마이너스 8n
그래서 남는 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아, 결국은 또 부분분수네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결국 나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는 2n-1 2n 플러스 1 거기에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은 또 부분분수로 얘 좀 구해줘 라는 거겠죠. 그러면 부분분수 쪼개시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요. 그리고 나서 얘요. 선생님 귀찮아서요. 그냥 얘를 여러분한테 나열해서 부분분수 쪼갠 다음에 다시 뭐 하셔도 되죠? 리미트 연산을 취해서 속어 형태를 보신 다음에 리미트 연산을 취해서 답을 맞추셔도 되는데 약간 귀찮네요. 그래서 그냥 이 공식을 갖다 쓸게요. 얘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맨 앞 곱하기 맨 뒤분의 분자들의 합이요. 그걸 쓸 수 있는 것은 차이가 2고 1 집어넣게 되면 1 곱하기 3,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7 이렇게 다 마주보니 그냥 빠른 공식을 갖다 쓰겠습니다. 맨 앞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나열해서 속어 형태로 한번 꼭 다시 풀어보세요. 맨 뒤요. n을 집어넣은 2n 플러스 1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1을 n번 더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이요. 여기에 리미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은 생략이 가능하고 최고창의 개수비가 답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 가정까지 다시 한번 속어 형태를 쓰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암산하였답니다. 네, 이렇게 263번 계산이 결국은 그냥 복잡했을 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고요. 264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6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하고 이름을 주고 들어갈게요. 2차 함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요. 그러면 나 대칭축이요. 호로로록 나 대칭축이 있고 대칭축 자체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판별식을 돌려셔도 좋고 최소값을 구하셔도 상관없고 판별식을 그냥 돌리게 되면 0보다 크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나 그 하나의 실근을 알파라고 하고 하나의 실근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한테 구하라는 것은 여전히 급수입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더하기 베타의 n승분의 1 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쓰셔서 인수분해가 쉽지 않으니 근해 공식을 쓰신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이 방법을 하나 써볼게요. 알파 베타를 답지처럼 그냥 구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쓸 방법은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야. 나는 f-1에 대한 함수값을 조사할게요. f-1에 대한 함수값을 조사하게 되면 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f1에 대한 함수값을 조사할게요. f1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나요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대칭축으로부터 1이라고 불리는 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1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나 여기요 1,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우리 함수값 자체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f 알파의 값은 0이고 f 베타의 값은 0이어야 돼요.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그럼 나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우리들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알파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작고,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이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이 방법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1보다는 베타가 크다라는 거예요. 나 음수요, 나 양수요. 그렇다면 알파분의 1에 대한 이 값은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 같은 경우는 하여튼 간에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고 0보다는 작습니다. 거기에 2고 베타가 1보다 커요. 그러면 결국 베타분의 1이라고 불리는 것은 양수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났네요. 나 시그마라는 연산 자체는 결국은 덧셈 연산에 관해서 결합되어 있는 걸 분해로서 해석할 수가 있고, A의 n승분의 1은 알파의 n승분의 1은 알파분의 1의 n승이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분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 결국 등비급수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비가 알파분의 1, 초항이 알파분의 1, 즉 공비와 초항이 같은 등비수열입니다.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범위이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는 걸 만족하니 결국 얘에 대한 극한값은 우리가 한글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요, 이렇게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합시다. 나도 수렴하는 등비수열, 나도 수렴하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급수 자체가 수렴한다는 거죠. 다 수렴 범위 안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답을 갖다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요, 알파분의 1. 여전히 초항과 공비가 같은 형태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분의 베타분의 1.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분수식 분모 분자에 알파를 곱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나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이요, 거기에 더하기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하고 들어갈게요.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이요, 얘 좀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요 누구요? 직접 알파 베타를 근해 공식으로 대입한 다음에 구하지 마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시다. 통분하시게 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요. 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으면 마이너스 3, 얘를 여기다가 호로록 대입해서 답을 맞추겠습니다. 계산만 합시다.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여전히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계산하는 그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해 공식을 통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다, 근해 공식을 통해서 베타가 1보다 큰 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규명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은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과 1에 대한 함수값 둘이 음수기 때문에 결국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큽니다 라는 범위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넘겨서 265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볼게요.
보자. 265번. 지금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요.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y절편이 1짜리 나를 그려주세요. 빵꾸 뚫어주시고 0,1. 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에 대한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0 집어넣으면 0이요. 그래서 나 여기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예요. 네,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인 그 그래프입니다. 0,1, 나 0,0이요. 불연속 그래프, 이 전체를 fx라고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요. a1의 값이 1입니다. 그리고 나요. a의 n 플러스 1은 f 오브 fan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점화 관계를 주었습니다. n은 1부터 2부터 항상 만족한대요. 첫 번째 항부터 만족하는 점화식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급수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9 마이너스 an 이 급수의 극한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솔1이요. 첫 번째 풀이는요. 나열을 통해 규칙을 발견하고 이 발견된 규칙을 통해서 일반화된 식을 표현합시다. 이것이 첫 번째 풀이입니다. 시작. 이것이 핵심 영역이니까 수열을 대하는 핵심 자세니까 나열하고 세어보기 한 다음에 관찰을 하시고 그 속에서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나 A1이 1입니다. 두 번째 항은요. 어떻게 되죠? 1을 대입할 거예요. 1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양수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음수예요. 그럼 그 결과값이 무슨 수이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걔가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정확한 값들을 여기다가 쭉쭉쭉 나열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값을 계산하면서 두 번째 항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고 세 번째 항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고 네 번째 항의 값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그 수들 속에서 규칙성을 찾기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수열 파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행동 영역으로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규칙을 발견하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값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변해가는가 이것을 관찰할 때가 훨씬 유리할 때가 많아요. 숫자를 전체를 다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어떤 규칙이지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그 형태 자체를 기록해 주는 것이 규칙을 발견하는 데 훨씬 유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1을 집어넣게 되면 음수요. 그 음수의 값은 이제 0보다 작으니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다시 음수의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양수가 됩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2배와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결국 3분의 2배를 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그것이 3분의 2, 전체적으로 양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야. 아, 너에다가
3분의 몇 배를 하고 2배를 한 다음에 두 번 합성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니 나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3분의 2 플러스 플러스 1에다가 다시 뭐 플러스 2를 하니 전체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얘들아 잘 봐봐. A 세 번째 항은 난 일부러 계산을 안 했어. 계산을 하게 되면 규칙을 못 발견할 때가 훨씬 많거든. 그럼 다시 양수니까 여기 들어가. 그럼 전체 음수. 다시 음수가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x가 0보다 작으니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말이야. 마이너스 2배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하면 결국 이 전체에다가 몇 배를 하는 거랑 똑같아? 3분의 2배를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내가 여기다 3분의 2배를 하게 되면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다시 여기 이전 값에 3분의 2배를 하면 3 곱하기 3분의 2배의 1승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1 거기에 다시 플러스 2 그래서 다시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다시 A의 네 번째는 다시 양수야. 마이너스 2배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지? 3분의 2배를 한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2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하기 3. 그럼 난 여기다 전체 3분의 2배를 다시 하게 되면 3분의 2의 세제곱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의 1승 거기에 다시 더하기 3 이렇게 더하기 1에 더하기 2 전체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한 번만 더 A 다섯 번째 항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여기에 3분의 2요. 양수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3분의 2배를 하게 되면 3분의 2의 4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2의 1승 더하기 맨 최종적으로 더하기 4 더하기 2 한 번이니까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지금 나열을 했고 이를 통해서 뭐를 보자는 거지? 규칙을 보자는 거지. 이 무지막지한 이 값을 그냥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보이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그 숫자에 대한 정확한 값을 구해내기보다는 각각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건 규칙 발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AN이라는 규칙을 보시게 되면 나예요 나. 다섯 번째일 때 4, 4일 때 3, 3일 때 2예요. 그래서 나는 3분의 2의 n-1이요. 그런데 뒤에 얘들은 여러분 눈에도 이게 3분의 2의 0승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얘도 3분의 2의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였죠. 그쵸? 3분의 2씩 곱해진 거예요. 3분의 2의 0승이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여기도 3분의 2의 0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는 숫자 3배가 있답니다. 그래서 더하기 3배 가로치고 3분의 2에 하나씩 줄면 돼요 이제. 그래서 n-2승 더하기 3분의 2에 n-3승 더하기 쭉 가다 보면 3분의 2의 1승도 있었을 것이고 더하기 3분의 2의 0승까지요.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AN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수들의 나열에 있어서 중요한 사고방식은 첫 번째 항부터 어떤 규칙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맨 첫 번째는 규칙이 없다가 두 번째 항부터 또는 세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그 유형이었어요. 첫 번째 얘의 항에는 3이 곱해져 있지 않고 그 뒤로부터 모두 3씩 곱해져 있다 이거지. 그럼 얘를 계산한다는 건 나 거꾸로 읽으세요. 거꾸로. 나 여기를 등비수열에 합처리해 주겠습니다. 거꾸로 읽자 우리.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초항이 돼요. 첫 번째 항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하게 몇씩 곱해져 가는 수열인 거죠. 곱하기 3분의 2씩 돼가는 등비수열입니다. 항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나 0부터 1 n-2까지요.
1부터 n-2까지는 전체 n-2에 0, 한 개 추가요. 그래서 전체 나 항의 개수는 n-1개다. n-1개 항이 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에 합처리해 줍시다. 결국 A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분의 2의 n-1 거기에 더하기 3 곱하기 이쪽 부분 등비수열에 합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1-공비 몇 분의면 3분의 2분의 첫 번째 항이요. 3분의 2의 0승 1이요. 1 곱하기 1-3분의 2의 항의 개수 전체 몇 개요? 등비수열의 합 항의 개수 n-1개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계산하신다면 1 빼기 3분의 2 분모 분자에 다 몇씩 곱합시다? 30 곱합시다. 분모 분자에 30 곱하게 되면 나는 1이요. 나 3 곱하면 얘가 뭐로 변신하는 거죠? 9로 변신해요. 나 이렇게 9요. 요렇게 계산만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AN은 이제 여기를 치울게 얘들아. AN은 3분의 2에 n-1승 그리고 9를 곱하시면 더하기 9 거기에 마이너스 9배의 3분의 2에 n-1승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1개요. 나는 마이너스 9개요. 그래서 최종 9 마이너스 8 곱하기 3분의 2의 n-1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를 구할 수 있었냐? AN을 구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결국 9에서 AN을 빼는 이것을 구해달라는 건 리미트가 아니라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9에서 이 AN을 빼겠습니다. 그럼 여기 9에서 얘를 빼게 되면 너는 소거가 되고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결국 8 곱하기 3분의 2의 n-1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완료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중간에 틀린 데는 없고요. 예. 지금 그럼 이제 답을 맞히는 건 되게 어렵지가 않은 세상인데 지금 솔1에서 AN을 구하던 사고방식 자체는 어떤 사고방식이었지? 나열을 통해서 세어보기, 나열과 세어보기 등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를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야.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해놓고 나니 등비수열의 합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서 AN을 깔끔하게 n에 관한 식으로 잡아내실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고난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고난? 직접 그 값을 내가 구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면 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것 자체가 이런 식을 발견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직접 구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열해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더라. 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선생님 두 번째 풀이는 뭔데요? 네, 이런 규칙을 발견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가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를 잠시 제공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요. 수학 원을 배우던 그 시절, 우리는 수열을 배우던 그 시절이요. 그래서 수학 원에서의 수열 파트를 좀 대표적인 점화꼴이라고 하여 피보나치 수열을 제외해 놓고 5가지의 점화식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유형이에요. 너무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암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것을 잠시 활용해 보고자 해요. 보죠. 그거에 대한 개념 강의 자체를 지금 진행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보죠. 나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결국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 양수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음수, 그게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그래서 전체 그 출력값이 AN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나 항상 돌고 돌아서 AN은 항상 양수의 값이다, 이 사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양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합성이 이쪽으로 이루어지며 전체는 다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항상 양수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규칙이냐면 내가 얘를 그냥 이웃하는 항 사이에 점화 관계, 점화식을 세운다면 이것이 바로 솔트인데 그 관계는 항상 이렇다는 거죠. A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것은 AN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N 거기다 여기를 곱하게 되면 3분의 2의 AN에 더하기 1에 더하기 2, 그래서 플러스 3 얘가 된다는 사실이 변치 않는다는 거야. 그럼 A1은 1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지만 한 번은 다시 써드릴게요. 어떤 유형에 대한 점화식이 있었냐면 전형적인 유형 P 곱하기 AN 플러스 Q꼴에서 P는 1이 아니고 Q는 0이 아닌 이 꼴이요. 그 이유는 P가 1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등차 수열이 되고 Q가 0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등비 수열이 되니 우리들 다 아닌 형태예요. 이때 AN을 구하는 건 이랬죠. AN은요 A1 더하기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안다는 가정하에 가겠습니다. 나 P가 공비요. 내가 P가 공비라서 P-1분의 그리고 여기 오는 건 A2-A1 그리고 P의 주의사항입니다. N이 아니에요. N-1 거기에 마이너스 1이요. 네,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여기서 좀 유리하게 그냥 쉽게 찾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걸 그냥 한 번 더 다시 복습시켜 드립니다. 항의 개수에서 빼기 1한 것이 지수 파트로 와야 돼요. 물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를 1-P, 1-P에 M-1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1-PM 밑에다 써드릴게요. 얘를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다고. A1 더하기 1-P, A2-A1 거기에 곱하기 1-P의 M-1승이요. 얘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나 한 번만 더 조사합니다. A2요. 1을 대입하시게 되면 3분의 2 더하기 3이기 때문에 3분의 11이요. 그래서 계산 A는 A1 1 더하기 얘가 공비입니다. 1-3분의 2요. 그리고 A2에서 A1을 뺄 거예요. 3분의 11에서 1을 빼게 되면 3분의 8이요. 거기에 곱하기 1-3분의 2에 M-1승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나 3분의 1분의 3분의 8 꺼지고 꺼지고 얘를 계산하게 되면 8을 호로록 넘기면 8 더하기 2는 9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을 곱하게 되면 8 곱하기 3분의 2의 M-1승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AN이다 라는 걸 암산으로도 구해내실 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쪽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예, 잠시 한번 복습시켜보고자 얘를 기억했던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푸시고 아니면 규칙을 발견하는 그 능력도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답을 맞추러 가봅시다. 급수인데 나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100% 등비수열 등비급수구나. 그때 공비가 3분의 2면 수렴 범위 안에 드는구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요. 그래서 답을 맞힐 때는 1 마이너스 공비요 3분의 2분의 초항 이 전체에 n 대신 1을 집어넣은 값이니 8이요. 분모 분자에 3을 곱하신다면 3 빼기 2 1이요. 3을 곱하면 24. 이것이 답입니다. 네, 강의 시간이 1시간을 넘기면 안 돼서 여기서 잠시 스톱하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